자, 이제 민사특별법, 민사에 관한 특별법 5가지 법을 배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5개 법에서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어느 한 법에서 2문제가 나와요. 예전에는 실명법에서 2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 주택. 그래서 이 주택하고 실명법에서 2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주택 주임법, 상임법, 가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줄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첫 번째 주택을 배웁니다. 주임법. 주임법 목차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 적용되느냐?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이 얼마 동안 살 수 있느냐? 존속기간.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 임차권 채권이지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박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여기서 주택임대차법 법조문에 떠요. 이 보증금, 우리 속칭 전세금이죠. 3억 전세에 우리 주택 아파트에서 새 살고 있다. 주택임차인. 나중에 경매로 날아갈 때 경매 대가에서 이 보증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보증금에 관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항상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는 거예요. 경매로 날아가면 아파트가 자기가 요건 갖췄으면 보증금 채입니다. 후순위 권리자를 제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변제권 앞에 최가 붙으면 이건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 기준 5천만 원 확보해줘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등기명령이란 게 있고, 마지막 임차권 승계, 주임법 목차. 이제 첫 번째 하나씩. 주임법이 양이 좀 많아요. 주임법이 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집합건물법. 이 2개가 양이 좀 많고, 상가 양 제일 작고, 가담법 작고, 실명법은 살짝 좀 있지만 내용이 어려워요. 실명법이 제일 어려워요. 5개 법 중 뭐가 제일 어렵다?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이 제일 어려워요. 공부할 때도 어렵지만 문제도 어려워요. 나중에 한번 경험해봐요. 자, 주택. 첫 번째, 적용 범위. 가장 안 중요한데, 빨리 가야 해요. 주택을 세 줍니다. 주택임대인, 주택임차인.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의 경우, 어떤 경우엔 적용되고, 주임법이 어떤 데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이 법이 작동되겠죠. 주거용 건물이 뭐다? 주택이라고 하죠. 상가용 건물, 우리가 상임법에서 보는 상가 건물, 건물이 용도가 주거 목적이다. 주거용 건물, 이걸 주택이라고 하죠. 주택 임대차에 이 법이 작동됩니다. 두 번째, 이 주택이 우리 현재 새 살고 있는 이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다. 뭐가 불법 주택이다. 상관없어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세입자를 가급적 보호해 줘야 돼요. 따라서 미등기든 뭐가 불법이든 뭔 상관이야. 세입자 보호해 줘야 돼요. 적용됩니다. 주택 밑에 있는 토지에도 주임법이 적용돼요. 주택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주택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 밑에 있는 토지에도 우선변제권을 챙겨주기 때문에 대법원이 주택 밑에 있는 대지에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미등기 전세. 이게 전세 계약인데 월세가 없어요. 전세 계약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아니죠. 이게 미등기 전세, 채권 전세. 속칭 우리 다 전세예요. 월세 없는 온 전세를 말해. 그러면 자, 임대차가 되려면 반드시 월세가 있어야 돼요. 월세 없으면 임대차가 안 돼요. 그래서 전세는 전세금 지급하고 그건 월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얘 월세 없는 온 전세야. 전세 3억에 계약 들어갔어. 근데 등기 안 박았어. 그럼 이놈 물권 전세권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에요. 이유, 월세가 없으니까 임차인도 아니고 등기를 안 박았으니까 물권 전세권도 아니고 이놈은 중간에 붕 뜬 놈이에요. 온 전세는. 하지만 우리 국민
요즘에 월세가 늘었지만 얼마 전까지는 다 전세였어요. 월세 없는 온 전세. 이 사람들 보호해줘야겠죠, 전세금. 그래서 주임법을 작동시켜요.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법조문에 넣어놨죠. 이거 작동 안 시켜주면 너 임대차 아니네? 주택임차인 아니네? 큰일 나죠. 그때 84년 주임법이 태어날 때 그때는 거의 90%가 온전세였는데, 그래서 월세 없는 미등기 전세권도 아니고 임대차도 아닌 미등기 전세에도 주임법 갖다 쓰는 거예요. 똑같이 보호돼요. 그래서 채권 전세, 미등기 전세, 물권 등기 안 해서 전세권자 아니에요. 하지만 주임법 작동받습니다. 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잠시 사용 임대차래. 하룻밤 투숙한 사람한테 주임법 작동시키지 않겠죠. 그럼 사람이 아닌 법인이다. 임차인이 회사다. 회사를 보호하지 않아요. 자연인을 보여줘요. 그래서 임차인이 회사, 법인인 경우 주임법 작동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회사가 아파트를 임차해서 임대주택,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주죠. LH. 법인이 토지주택공사다. 주택공사가 빌려서 입주자 선정해서 새살기 임대주택 적용됩니다. 지방공사 작동돼요. 중소기업 회사가 아파트 빌려서 회사임을 빌려서 직원들 숙소로 쓰게 하죠. 그래서 법인 중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회사는 그 입주자, 직원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박으면 주임법 작동시켜줘요. 예외. 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작동된다. 미등기 뭐가 상관없다. 주택 밑에는 대지도 된다. 미등기 전세 당연히 된다. 안 되는 놈. 안 되는 놈이 더 중요하죠. 이놈이 꽤 잘 나와요. 일시사용 임대차 안 돼. 법인 안 돼. 이 두 개만 적용 범위는. 자, 이제 지문. 주택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즉 주택임대차 2법 작동. 자, 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해요. 괜찮아요. 왜? 주택이니까. 중심 잡아요.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 일부분을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작동돼요. 주택이니까. 미등기 뭐가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주택 밑에는 대지, 토지에도 적용됩니다. 이 토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판례가 나와요.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 작동됩니다. 자, 임대인이 꼭 주택 소유자일 필요 없어. 아까 했어요. 주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소유자 아니라도 상관없다. 작동됩니다. 주임법 전체가 앞으로 특별법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특별법은 전 조문이 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되는 편면적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해. 작동 안 돼요. 법인 너 사람 아니야. 작동 안 돼요.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LH, 지방공사, GH, 중소기업 회사가 임차에서 LH가 선정한 우리 국민 입주자, 회사 직원 투숙하게 했다. 얘 인도 주민등록 박으면 저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해요. 법인이 작동됩니다. 예외. 자, 여기까지 정리. 주임법에서 제일 안 중요한 데 한 거예요. 적용범위. 자, 오른쪽 적용범위 있죠. 양그래프 목 잡아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주택 임대차에 작동돼요. 주택 임대차.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작동된다. 따라서 주택이면 되기 때문에 주택 일부가 설사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돼도 상관없다. 적용된다. 자, 동그라미 2번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적용된다. 미등기 건물을 주택으로 바꿔요. 우리 시험은 주택으로 나오지. 미등기 주택이든 무허가 불법 주택이든 다 보호해줍니다. 적용된다. 그 다음 목차 바뀌어요. 양그래 2번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해줍니다. 미등기 전세 법조문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자, 안되는 놈 나왔네. 3번 일시사용 임대차, 잠시사용 임대차, 여관, 콘도 작동 안됩니다. 여기 별 3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놈이에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임법, 상임법 똑같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 밑에 있는 대지 작동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토지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에 1번 우리 아까 임대차 한 거예요. 꼭 주택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왜? 채권행위니까. 그래서 현재 소유자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작동됩니다. 이건 세트로 하면 되고 소유자일 필요 없다. 채권법하고 있어 우리. 자, 6번 임차인이 의리 법인이에요. 사람 아니죠? 그래서 원칙 동그라미 1번에 있네. 자, 법인에게는 주임법 적용되지 않아요. 자, 다 필요 없고 예외. 하지만 예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즉 중간 괄호 있네요. 토지주택공사 그 밑에 지방공사 맨 밑에 인정된다. 그래서 이 법인이 주택임차한 후 법인이 선정한 즉 LH가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받았죠. 그러면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LH한테 대항력을 주는 거예요. 주민법 작동시켜요. 그 다음 오른쪽 중소기업 회사죠. 중소기업 회사가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 임차했죠. 이 직원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박으면 돼요. 그래서 법인은 원래 작동 안 되지만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작동된다.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자, 여기 너무 몰입하지 마라. 중요한 게 얼마 많은데. 자, 넘어가. 전속기간 가요. 우리 페이지 쫙 뒤에 있대요. 쭉 넘겨요. 많이도 넘어가네. 뭐 양이 많아. 한 문제 나온 데가 520페이지. 저는 존속기간부터 먼저예요. 520페이지 왼쪽 존속기간 보자. 자, 그러면 520페이지 폈죠. 여기 조문이 왼쪽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이 주임법이 어떤 장치를 뒀느냐. 사는 걸 보장해줘요. 사는 걸 2년을 보장해줘요. 2년. 그래서 이 조문이 나와요. 자, 조문 한번 볼게요. 임대차 기간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가불이 또 기간을 정했는데 계약할 때 2년 미만 1년으로 계약했나 봐요. 자, 이 경우 우리 법은 임차인을 위해서 2년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기간을 안 정하고 새 들어갔어요. 1년으로 계약했어요. 2년 미만 그래도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법이 2년 보장해줘요. 이게 존속기간 2년 보장이에요. 2년. 다만 임차인한테는 선택권을 줘요. 임차인만큼은 2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때 1년으로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임차인만큼은 1년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즉 임차인은 1년 계약하면 이 법이 2년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2년 살 수도 있고 계약한 대로 1년 살고 이사 갈 수도 있어요. 항상 임차인한테만 선택권 줘요. 그래서 임차인은 무조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왜? 임차인 보호법이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2년 미만을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우리 시험은 임차인은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갖고요. 임차인 보호법이라 그래요. 자, 제2항. 이 조문이 6번 나왔네요. 흘러가요. 한 번도 장난을 못 쳐요. 너무 쉬우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라도 임차인이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된 걸로 본다. 즉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존속되는 거 몰라. 계속 흘러가요. 계속. 제1항은 장난쳐요. 제1항을 정확히 몇 년 보장? 주택은 2년! 투 보장해. 투. 자, 임차인만큼은 선택권이 있다는 거. 단서. 정확히 하세요. 자, 그러면 밑에 내용 봐요.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 그럼 6개월 또는 1년으로 계약했다는 얘기죠. 자, 임차인은 2년 살 수도 있고 이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임대인이 야, 너 계약했으니까 1년 방 빼 1년 뒤 안 돼요. 임차인만 1년 살고 방 필 수 있어요. 임차인만. 자, 그러면 묵시갱신 봅니다. 묵시갱신 일단 조문 보고 좀 더 설명 들어갈게요. 제1항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자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기간에 세입자에게 방 빼주세요.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어. 또 전세금 안 올려주면 저 갱신 안 할 거예요.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았어. 즉 통처 6달 전부터 2달까지 주인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죠. 그러면 우리 했죠? 기간 끝난 때 전 임대차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묵시갱신. 자동계약 연장. 자, 그 뒤는 볼 필요 없고 제2항 이 경우 법정갱신, 묵시갱신된 경우 기간 다시 2년 보장해줘요. 아까 우리 민법 임대차, 민법 전세권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 법정갱신된 경우. 하지만 특별법은 다시 2년 보장해줘요. 투투에 이렇게 해서 투투. 자, 3항. 그런데 법정갱신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 주택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죠. 월세 2달치 못 냈어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대요. 느낌이 와야 돼. 월세 이익이 차임 연체했구나. 너 의무를
현재 위반했구나. 이런 사람한테는 권리 주지 않아요. 법정갱신 안 시켜줘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조문 제1항. 자, 법정갱신 됐어요. 2년 보장되지만 임차인만큼은 또 선택권을 줘요. 저 이사 갈 거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통고니까 몇 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해지될 거야. 몇 달 후? 그 밑에 있어요. 3개월이야. 여기는 3개월. 한 달 아니에요. 민법 임대차는 임차인이 저 이사 갑니다 하면 한 달 후 해지됐죠. 주인은 6달, 임차인 한 달. 하지만 주택은 3개월이에요. 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안 늘려주고 3개월로 중간을 쳤어요. 얘들이. 좀 6개월로 좀 해주지. 우리 좀 외우기 좀 쉽게. 3개월이에요. 3개월 처음 났어. 이제까지 3개월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3개월이 주택에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3개월이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장난 안 친다겠어. 나오긴 나와도 장난 안 치고 뭘 장난치느냐. 임차인만큼은 항상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고자 해야 되는데 법은 고자라고 하는 해지 통지라고 했죠. 법 잘못 만든 거예요. 통고지. 그래서 지라고 읽지 말고 계속 통고를 읽어요. 상임법은 고라고 돼 있어. 해지 통고. 얘가 잘못된 거예요. 법을. 그래서 해지 통지를 그냥 해지 통고. 그래야 알릴 거니까 3개월 후 해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이 법조문 두 개가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합치면 8번. 저 위가 8번 나왔고요. 밑에가 12번. 법정갱신이 12번 나왔어요. 묵시적 갱신이. 저기 8번 나오고 해야겠죠? 별 3개씩 다 박어. 그래서 이 조문을 합니다.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6달부터 2달. 이건 숫자를 외워요. 개정이라. 작년, 재작년, 작년 개정이죠. 원래는 전에는 6달부터 한 달이었어요. 근데 주택은 6달부터 2달이요. 2달. 이 숫자 그래도 해줘요. 특별법은 그래도 좀 숫자 좀 더 민법보다는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전속기간 이제 우리 봤으니까 자 봐요. 이제 설명 들어봐. 설명. 이제 한번 조문을 통해서 끌어 했으니까 이제 설명이 귀에 잘 들려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2년 미만으로 계약했어요. 예를 들면 1년. 2년 보장이죠. 2년. 주택은 주택 임차인을 위해서 주거 안정이죠. 최소 2년간은 이사 안 가게 해드릴게요. 이게 2년 보장법 취지예요. 자, 하지만 1년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임차인만큼은 선택권을 준다. 임차인은 1년으로 계약했을 때 2년 살 수도 있고 저 1년 살고 이사 갈 거 할 수 있다.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냐. 임대인은 안 되고. 자, 법정갱신, 묵시갱. 우리 시험은 주로 묵시갱신으로 나와요. 법조문이 묵시갱신이라 법정이 같은 말. 6달 전부터 2달 주인한테 아무 연락이 없죠. 그러면 법정갱신, 자동갱신 됐어요. 자, 다시 2년 보자. 결국 주택은 투예요. 2년. 상가는 그대로 일자로 바꿔버리면 돼요. 상가 임대차는 1년 보장 1년 원. 주택은 투 기간을 보장시켜줘요. 자, 하지만 이익이 차임액 연체했거나 임차인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권리 주지 않죠. 법정갱신 해주지 않아요. 다음 임차인은 또 선택을 주죠. 임차인만큼은 2년 살 수 있지만 저 언제든지 이사 갈 거예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항상 통고면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여기는 한 달이 아니라 3달 3개월 후 해지돼. 그러니까 법정갱신도 2년 살 수도 있고 중간에 이사 갈 일 생기면 주인한테 전화하면 돼요. 저 이사 갈 거예요. 3개월 안에 방표해주면 되고 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은 다 할 수 없다요. 임대인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임차인만 선택권 줘요. 임대인으로 장난치거든. 자, 기간이 끝났어요.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임대차 관계는 살아있는 걸로 본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자, 이제 문장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만큼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계속 존속. 정리하는 거예요.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자동갱신, 법정갱신. 자, 하지만 이기차임 연체, 의무 현저 위반 안 된다로 끝나야 되고
자, 다시 2년 보장. 법정갱신 다시 투투. 하지만 또 임차인만큼은 꼭 2년 안 살아도 된다.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해지. 자, 이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는 할 거예요. 자, 오른쪽 봐요. 먼저 교재를 먼저 보고 할 거예요. 특별법은. 자, 의 봐요. 이것도 법 조문인데 보니까 법 조문이 없어 교재에. 에이, 법 조문 없으니까 설명 들어봐요. 주택임대차에서 작년에 들어간 법 조문이에요. 계약 갱신 요건 상가 임차인에게 인정된 걸 작년에 넣었어요. 계약 갱신 요건 재작년에 넣었나? 벌써 헷갈려. 어찌됐든 최근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재작년 말에 아마 들어갔겠네. 재작년에 들어간 법이에요. 2년 안 됐어요. 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전에 상가 임대차 법에 있는 장사하는 자영업자에게 인정된 권리를 주택 임차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바로 나왔지. 자, 상가 임대차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근데 주택은 덜 중요해요. 주택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주인한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면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2년 보장되죠.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건 행사에서 또 2년이 보장, 총 4년이 보장돼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해. 법이 2년 보장해줬죠. 임차인이 2년 살고 법정갱신은 안 되잖아요. 잘. 이거 행사하는 거예요. 갱신요건. 그럼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더 2년. 그래서 총 4년이 보장돼. 이게 임차인한테는 좋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아요. 왜? 이놈이 4년 보장되니까 중개사들이 손해를 봐. 이사를 안 해. 전에는 2년 주기로 이사가 발생했는데 지금 4년 주기야. 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아요. 이사가 잘 안 생겨. 왜? 최소 이제 4년 보장돼 버리니까.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하면 거절을 못 하니까 갱신된다는 얘기예요. 2년 또 보장해 주거든. 법정에 똑같이. 자, 거절할 수 있는 경우 9가지 사유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익이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어. 그러면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계약 갱신 요구들은 주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살다가 전에 무단전대 있어. 잘못했죠. 잘못한 사람 권리 안 준다는 얘기. 거절할 수 있어. 그 다음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니까 이게 현실은 가장 많죠. 이런 일 없어. 이런 일 없어요. 현실에서는 이걸로 거절해요. 주인이 죄송한데요. 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전 비속 포함한 임대인이 이제 들어온대. 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내보내고 안 들어와. 이건 이제 분쟁증 엄청 많아요. 왜? 임차인이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는 주인이 들어온대. 간방 빼야 되거든요.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사 갔어. 나중에 꼭 와요. 와보니까 또 세줬어. 그러면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그 분쟁 생겨 이제 계속. 그래서 거절사유 9가지 중 이건 상가에서 중요해요. 상가에서는 다 볼 거예요. 상가에 다 보겠지만 주택에서 중요한 건 이 3가지 정도. 이익이 차임 연체 느낌이 와야 돼. 잘못했구나. 거절할 수 있다. 무단전대 잘못했구나.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이건 잘못 없지만 주인이 들어오니까 거절할 수 있다. 자, 계약 갱신 요구권은 한 번밖에 못 써요. 1회에 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한 번밖에 못 써. 한 번밖에. 상가하고 다른 점. 그 다음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면 다시 2년 보장. 법정갱신하고 이제 똑같아져. 다시 2년 보장. 살 수 있어. 하지만 또 임차인한테는 선택권 줘. 임차인만큼은 2년 살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고 똑같이 3개월 후 해지. 이건 법정갱신하고 똑같죠. 결국 주택에서 주택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상가에서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상가에서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서 할 거고 지금 만만 봤어요. 만만. 여기서 상가가 다른 게 6달부터 2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거. 이 2개만 상가하고 다른 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게 상가에 없는 거절사유예요. 주인이 실제 들어온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가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오케이. 넘어가는 거야. 자, 기간은 6달 전부터 2달. 법정갱신이 똑같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한다. 주인은. 하지만 다음의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이익 차임액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어요. 거절. 무단 전대했네요. 거절.
임대인 전 비속 포함한 주인이 제가 들어와 살 거예요. 실제 거주하려는 거.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나머지 상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가에서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도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주택에서는. 자, 계약갱신 요구 한 번밖에 못 써. 1회 하나요. 이게 정답 주문이었어. 1회 하나요. 자, 재작년이구나. 자, 분명히 이걸 장난친다고 만약 나온다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장난칠 게 별로 없고 이거 장난칠 수 있다고. 왜? 민법은 권리가 중요하니까 한 번밖에 못 쓰는지 두 번 쓸 수 있는지 정말 이거 정답 주문이었어. 이거 장난쳤어. 감이 있다고, 감이. 아셨죠? 자, 다시 2년 보장, 다시 2년 보장. 하지만 임차인 만큼은 언제든지 법정이 똑같아서 이사 갑니다 할 수 있고 3개월 후 해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간을 맞췄어. 자, 계약갱신 요건 봐요. 고딕 봐요.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까지 법정갱신하고 똑같죠. 그래서 주인한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하지만 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인은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이익이 차임액 연체죠. 2달치 월세 연체하면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 4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죠. 그럼 빨리 무단전대 잘못했구나. 이 두 개는 임차인이 잘못한 경우죠. 그러니까 거절 당해야지. 자, 넘기시고 동그라미 8번 봐요. 왼쪽에 다음 페이지. 전속 비속 포함한 임대인이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인이 들어온대.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가 들어온다 해놓고 안 들어오지. 그래서 이제 분쟁이 발생해요. 자, 갱신의 효력 동그라미 1번 여기가 별 3개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밖에 못 쓴다. 1회에 하나요. 이게 별 3개예요. 나중에 나오면 또 이게 나와요. 항상 나오는 놈이 또 나와. 1회에 하나요. 자, 이제 법주정 갱신 똑같아.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따라 갱신됐죠. 똑같이 2년 보장.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3번 하지만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이사간다 할 수 있다. 3개월 후 해지된다. 법정갱신하고 똑같아. 여기는 법정갱신 공부 잘해서 이건 여기다 갖다 쓰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뭐 손해배상 해주라는 그런 거 있어요. 자, 이제 대항력으로 갈 거예요. 대항력. 이제 앞으로 가요. 앞으로 503페이지 오른쪽. 이제 대항력 주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에요. 대항력.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보증금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대항력이 더 중요해요. 자, 대항력 가장 중요한 데 볼 거예요. 자, 이제 흑판 봐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거 법 조문이에요. 주택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주택임대차 대항력권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에요. 인도라는 것은 점유하란 얘기예요. 이사 들어가란 얘기고 전입신고 하면 주민등록이 된 걸로 봐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 대항력권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대항력권이라는 것은 대항한다는 것은 자기 채무자인 주인한테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대항이라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항상. 그러면 내가 아파트에 새 살고 있죠. 이사 들어왔죠. 전입신고했죠. 그 상태로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담보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아가서 3자가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매매로 팔든 경매로 날아가든 주인이 바뀌었죠. 매매로 바뀌든 경매로 날아가서 주인이 바뀌든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라 새 소유자가 너 나가 하면은 나가야 돼요. 하지만 대항력권을 갖추면 새 주인 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주인이 바뀌든 경매로 날아가든 대항력권 갖추세요. 그럼 중간에 쫓겨날 일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첫 번째는 2년간은 보장해 드릴게요. 존속기간으로 보장해줘요. 두 번째, 대항력권만 갖추면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경매로 날아가든 파라제 깨서 주인이 바뀌든 절대 중간에 쫓겨나는 걸 막아드릴게요. 이게 대항력의 의미예요. 대항한다는 것은 계속 남은 기간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계속 사세요. 중간에 쫓겨날 일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장치예요. 임차인을 위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박아야겠죠. 이게 그래서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한 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러면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취득 시점. 이사 들어가고 전입식 고한 그 다음날 오전 0시예요. 그날 아니에요. 그 다음날 자정이에요. 자정. 그러니까 그날 자정이지. 다음날 오전 0시가 그날 자정하고 똑같아. 오늘 박았으면 그 다음날이에요. 날짜는 다음날이에요. 그래서 5월 10일날 전입신고했죠. 그럼 5월 11일날 대항력 취득하는 거예요. 물론 오전 0시지만. 자, 이 인도 점유는 지가 직접 점유하든 병한테 전대차에서 간접으로 점유하든 똑같은 점유 세트예요. 항상 세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똑같은 점유. 이 인도가 점유예요. 점유. 자,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을 주민등록 박을 필요는 없어요. 가족, 배우자든 자녀든 가족 주민등록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약 명의자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 한 명 전입신고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한 놈만 박아놔. 주민등록. 그러면 대항력 갖춘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요. 나 안 박아도 돼. 배우자, 자녀, 가족 있죠? 주민등록도 똑같은 주민등록 된 걸로 봐요. 자, 언제 그러면 주민등록 효력이 발생하느냐? 내가 들어가서 동사무소 가서, 요즘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해서 서류 내죠? 그러면 행정청에 전입신고서가 도달한 때, 내가 낸 때가 아니라 동사무소가 내 전입신고를 수리한 때예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주민등록의 효력은 도달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수리한 때 효력 발생 되게 잘 나와요. 수리시 발생을 내오면 돼요. 자, 이제 봐요. 문장으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두 포함한다.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도 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도 똑같이 포함한다는 것. 자,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그 효력이 발생. 수리시 외우시고. 자, 대항력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자, 그림 한번 봐봐요. 가비을한테 아파트 임대차, 인도 및 주민등록 박았죠. 그럼 대항력 취득했겠죠. 다음날. 그러면 설사 매매로 경매로 날아가도 제3 소유자 병행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자, 그러면 매매로 경매로 날아가기 전에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죠. 그런데 매매로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주택 양수인이 봐봐요. 을이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남은 기간 계속, 이 시점에 팔렸어요. 남은 기간, 얘가 2년 계약이면 남은 기간 계속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 낀다고 했죠. 그때 배웠어. 그러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 양수인 병은 기존 임대인이 주를 승계해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갈 때 누구한테 보증금 3억 받아가냐? 갑한테 받아가요? 병한테 받아가요? 을은? 세주인 병한테 받아가든. 이걸 임대인의 지위가 있는데 임대인은 나중에 세입자 이사 갈 때 보증금 돌려줄 채무가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무.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봐요. 주택 양수인 우리 법조문은 갑이 가지고 있던 기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요. 그러면 기존 갑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 지위 중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 반환 채무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1년 더 살고 기간이 만료해서 이사 갈 때 양수인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 갑은 면한다. 우리 전세권에서 했던 게 그대로 작동돼요. 그래서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합니다. 이건 법조문, 이건 대법원 판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 이사 갈 때 병 네가 보증금 줘라. 갑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수인 병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전소유자 갑은 양도인은 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도 나와요. 이 경우 병한테 주택이 팔렸을 때 을은 갑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떠야 돼요. 꼭 갑한테 보증금 청구할 수 있다. X 없어요. 얘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주어가 이렇게도 나오고 주어가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자, 예외가 있어요. 병만 양수인만 보증금 돌려줘. 이사 갈 때. 그런데 기간이 끝난 후 팔려. 이 판례는 기간 끝났어. 팔렸어. 그러면 이제는 병이 을한테 전세금 3억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을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저는요
갑한테 돈 받고 나갈래요. 이의제기를 하면 양도인 갑의 을에 대한 기존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아요. 누가 이의제기한다고? 을이. 원래는 이제 주인이 바뀌면 병한테 보증금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받고 가기 싫어요. 그 다음 이놈 불안해요. 이놈 돈 없을 것 같아. 돈 많은 나 갑한테 받고 나갈래요. 그럴 수 있다니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넘어가지만 임차인이 상당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때는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즉 소멸하지 않는 이 지문이 떠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중에서 판례한 거예요. 자, 이제 문장 속에서 볼게요. 주택 양수인, 그러니까 벌써 그려. 주택 양수인 병이구나.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주택 양수인 병은 갑이 가지고 있던 기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걸로 본다. 법조문 임대인주의 승계. 이 임대인주의는 보증금 반환 채무예요. 따라서 자, 이게 이제 대부분 판례예요.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당연히 인도 및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력 갖춘 후 임대인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양도했죠. 이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갑의 주의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 양수인 병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기존 전소유자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 면한다.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병만 부담 갑 면해 이렇게 오시고, 하지만 예외.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 자, 기간 끝났어.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택이 팔려요. 갑이 병한테 팔아. 자,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갑에게서 병으로 승계되는 저 임대차 공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문 하나. 따라서 이렇게 이의 제기하면 양도인 갑의 임차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갑이 줘야 돼요. 갑이. 왜? 을이 나 병 싫어 병 네가 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면 돼요. 대부분 판례를 이해하라겠어. 이런 건 외워야지 어느 정도. 그래서 원래는 넘어가지만 이의제기하면 안 넘어간다. 이게 중요해요. 안 넘어간다는 얘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는 소멸하겠지만 면한다고 소멸한다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소멸하지만 소멸하지 않아. 왜? 이의제기했으니까. 자, 발생 시기 언제 대항력 발생하느냐? 인도 주민등록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예요. 그래서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오전 0시. 자, 저당권자 관계. 자, 봐봐요. 갑을 임대차 우리 이미 한 거예요. 저당권은 세선. 정리할 거예요. 을이 세 사는데 경매로 날라갔어요. 경매 날라갔어요. 자, 지가 세 살다가 그 후 저당권이 생겼나봐. 자, 이게 법조문이에요. 임차주택 내 세 살고 있는데 담보대출 은행이 경매로 날렸어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이게 지금 법조문이에요. 원래 경매로 날아가면 원칙 소멸해요. 단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들어갈 때 저당권자가 없었어. 그러면 용. 그 후 저당권이 생겼어. 용저죠. 그러면 용저면 나는 선바. 선바는 경매로 날아가도 선바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예외가 발생해요. 선바는 소멸하지 않아요. 선바는 경락인에게 어디 갔어? 아, 이 전문 설명해 놨구나. 이거 조용제 좀 이따 할게요. 이 법조문. 자, 선바기 때문에 대항력, 인도 플러스 주민호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아직 보증금을 다 안 받은 걸 전제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선바니까. 이게 없을 때는 이 조문이에요. 첫 번째 줄. 임차주택에 대해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 조문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로 날아가면 원래는 임차권은 소멸 원칙. 하지만 대항력 들이댈 수 있고 보증금도 못 받은 대항력 인도 및 주민등록 갖춘 사람은 지가 선바일 걸 전제로 해요. 선바. 호바면 뭐 소멸하지. 선바를 전제로 한 이 임차권이 어디 갔어? 쏘리. 선바를 전제로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바를 전제로 해요. 그 조문이 살짝 어렵죠.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뭔 소린지를 몰라. 그래서 원래는 경매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켜요. 채권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첫 번째 줄, 법조문. 하지만 선파를 전제로 대항력이 있다면 우리 얘기했죠. 선파는 소멸하지, 용저일 때 선파 소멸하지 않고 경락이한테도 남은 기간 살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들이댈 수 있다. 이제 들이댈 수 있다는 여기서 배울 거야. 자, 봐요. 1번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 들어갔죠. 인도 및 중력 당연히 박아야죠. 대항력 갖췄어. 그 후 또 주인이 2번 저당권 했죠. 그러면 빨리 1번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2번 저당권이 설정. 항상 누가 경매로 날리느냐? 항상 2번이 날려요. 1번이 절대 안 날려요. 왜? 대부분 판례가 이거라. 출제위원은 대부분 판례를 못 바꿔요. 출제위원이 1번이 어차피 결론은 똑같으니까 1번이 날리고 싶어해. 못 바꿔. 바꾸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절대 판례를 변경 사안을 못 시켜. 그러니까 판례를 열심히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못 바꾸니까. 그래서 항상 2번이 날려. 나는 진짜 1번이 날리고 문제 내고 싶은데, 응용 좀 하고 싶은데, 교수 입장에서 절대 응용 못 해. 응용 못 해요. 판례 사안을 마음대로 못 바꿔. 왜? 그 판례 사안을 사실관을 바뀌어버려. 거기에 대한 판례가 없거든. 그럼 답이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례 사안 그대로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류가 나요. 오류가. 야, 그 판례 없잖아. 그 사안은. 그 판례 사안이 아니잖아. 그래서 못 걷자요. 그래서 항상 2번이 쳐. 자, 2번이 경매치입니다. 경매로 날라갔죠. 그러면 내가 1년쯤 살다가 경매로 날라갔어. 과연 중간에 방 빼야 되느냐. 자, 했죠. 그러면 나는 후빠구나.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 들이댈 수 없다. 우리 저당권에서 했죠. 저당권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 보면 용저를 빨리 찾으시고, 그 다음 2번이 항상 경매 실행으로 경매로 날아가요. 그러면 여기를 읽는 순간 나는 후빠구나 빨리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 이걸 어긋내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지보증금 3억은 순서대로 배당. 이제 우선 변제금 갖출 걸 전제로.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 하나로 나와요. 보증금까지. 그래서 대항하고 보증금 배당받는 거 순서대로 1번이 가져가고, 얘 보증금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 매각대금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증금 우선 변제권에 제가 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지금 대항 문제만. 이게 저용저예요. 저용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 자, 그러면 대항력 이제 교재 정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법조문 한번 볼게요. 제1항 페이지 503페이지 법조문 볼게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요. 지금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그게 다음날 생긴다는 거. 다음날. 자,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본다.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 된 걸로 봐요. 자, 밑에 인도가 점유인데, 자, 맨 밑에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두 번째 줄이네. 직접 점유 밑에 간접 점유 다 똑같은 점유 인정될 수 있다. 자, 넘겨요. 자, 주민등록 판례 엄청 많은데 절대 보지 마요. 제가 하지 않은 거 보지 마. 안 나와. 여기서 절반은 안 나오는 판례예요. 자, 주민등록 어디를 보시느냐. 나중에 나올 건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오늘은 주로 법 전문 정리하고 5월달에 어차피 완성해. 특별법은 지금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하는 거예요. 맨 밑에 이제 5번, 맨 밑에 왼쪽 5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발생한다고 효력이?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 수리한 경우. 이거 계속 도달주의로 장난쳐요. 그래서 별 3개 하시고 반드시 하시고. 자, 오른쪽 가족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는 게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자, 주민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가족 주민등록 포함한다. 자, 일단 읽어두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됐어요. 한 것만 할 거예요. 자, 넘깁니다. 대항력 내용 다음 페이지 맨 왼쪽 파란색 목차, 큰 목차, 대항력 발생 시기.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날 아니에요. 그 다음날 오전 0시. 자, 오른쪽 대항력의 의미. 자, 법조문 보세요. 임차주택 양수인
밑으로 떨어져요. 괄호는 보지도 마시고. 임차주택 양수인. 그럼 주택을 산 병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별 3개. 이 조문 자체가 나와요. 3번이나 나왔어.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별 3개. 그러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밑에 대본 판례 나와요. 동그라미 2번 판례 봐요. 자, 주택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록 박아서 대항력을 갖췄어. 대항력 갖춰야 돼요. 그래 들이대지 병한테. 대항력 갖춘 후 주택 소유권이 이전됐어. 그럼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자, 주택 양수인 병이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 즉 승계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 면한다. 즉 여기는 양수인만 부담한다. 그 말이 없죠.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 서로서로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양수인이 이전된다 이 얘기가 주택 제 이제 판서 문장은 기출 문장이니까 양수인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양도인은 면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 기출은 나오는 거예요. 프린트물로 정리하시고 그 밑에는 볼 필요 없고 여기 별 3개 하시고 2번에 별 3개 하시고 자 4번으로 가봐요. 4번 이제 예외죠. 다만 임대차 종료 후 주택이 갑이 병한테 양도 팔았네요.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함으로써 갑에게서 병으로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양도인, 갑의, 임차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이해돼. 판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원래 병한테 받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의 제기했어. 나 병한테 안 받는다고. 갑, 니가 줘, 니가. 나는 니가 좋아, 니가 줘. 같이 별 3개, 같이 별 3개. 이게 더 잘 나와요. 저 원칙 2번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4번이. 이의 제기하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제는 갑은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더 잘 나와요, 원칙보다, 시험은. 자, 됐어요. 넘기시고. 자, 오른쪽. 509페이지. 이 법 조문이에요. 아까 본 게 이 법 조문이에요. 오른쪽 3번 법 조문봅니다. 경매로 인한 채권이니까 원칙 소멸 이 법 조문이에요. 자, 첫 번째 줄.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지면 이 주택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이유. 채권이니까. 채권에 힘이 없으니까 밀린다는 얘기야. 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유. 들이댈 수 있으니까. 선바야, 선바. 선바를 전제로 소멸하지 않죠? 그 판례예요. 아니, 그 조문이에요. 자, 어디를 가느냐? 동그라미 2번 가요. 이게 저용저 내용이에요. 2번이 경매 쳤어요.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이요. 후순위 저당권 실행. 이게 저용저에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쳤다. 경매로 날라갔어요. 그럼 모든 저당권 소멸하죠. 자, 봐봐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 나는 후빠라. 아, 이거 아니잖아. 저용저. 아, 맞나? 맞구나. 나는 후빠니까 소멸. 1번 기준으로 다 소멸된다겠죠. 그 말이야, 그 말. 선순 1번하고 나는 후빠니까 같이 소멸. 자, 비록 2번한테는 우리 이기죠. 후빠한테는 이겨. 하지만 기준은 1번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나는 소멸. 그래서 후빠는 결국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2번한테는 이기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보다 뒤에 대항력 갖춘 이죠. 나는 결국 후빠란 얘기예요. 후빠니까 소멸. 따라서 밑에 경락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하지 않고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대항할 수 없다. 거기 임차권 주장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 이 긴 문장에서 복잡해 죽겠어. 판례 원문이라. 후빠니까 소멸. 세 번째 줄 있죠. 임차권은 소멸한다 있죠. 저용저 그림하고 후빠니까 소멸 맨 밑에 경락인에게 후빠니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핵심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프린트물로 정리하세요. 프린트물로. 이건 판례 원문이라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우리 시험 기출은. 그래서 프린트물이 기출 지문이니까 그렇게 별 3개 박으시고 여기. 오케이. 됐어요. 오늘 끝이에요. 그래서 대항력까지 오늘 했고요. 다음 주에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등기 명령 그렇게 하고 상가로 해서 다음 주에 실명법까지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못 끝내면 실명법은 그 다음 주로 한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러 급하게 안 끝낼게요. 원래는 다음 주까지가 특별법 끝낼 생각이었는데 못 끝낼 수도 있어요. 부족한 건 그 다음 주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뭐 대충 가기는 싫어.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못 끝내면 그 다음 주 할 거예요. 그래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뵈고. 자, 오늘은 시험이 임대차까지 나와요. 임대차. 다음 주는 주택부터 제가 혹시 실명법 못 갈지도 몰라서 집합건물법까지 다음 주 나와요. 일단 적어놔요. 다음 주 기출 문제는 오늘은 임대차, 다음 주는 주택부터, 오늘은 주택 하나도 없고 주택부터 집합건물법까지 다음 주는. 자, 또 10분부터 하죠. 10분부터. 10분부터. 저는 40분에 들어올게요. 40분에. 3시 10분에 한번 보시고 저는 3시 40분이나 45분에 들어올게요. 여기다 적어놔야지. 3시 10분.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예.